제43화 막장 황제 소복원. 중국은 통일왕조 시절보다 분열된 시기가 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500년간 지속된 춘추전국 시대는 다양한 중국의 사상을 창조하여 중국적 사고의 출발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은 공자맹자, 인도는 석가모니, 그리스는 소크라테스, 히브리의 예레미야 등 선각자의 등장으로 높은 사상적 발전을 이루었으므로 야스퍼스는 축의 시대라고 표현하면서 이 시기 사고의 수준을 현대인들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나라 후반의 황건적인 난에서 시작되어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한 삼국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어서 중국사의 혼란기인 위진 남북조 시대가 등장합니다. 유교를 명교라 부르고 충과 효가 강조되면서 3년상이 일상에 도입되고 유교의 이해가 일상을 규제하였지만 현실에서는 조조의 손자이자 위제국의 4대 황제 고귀향공 조모는 백주대낮에 창에 찔려 죽는 참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은 힘을 잃고 중림칠연을 비롯한 도교와 불교가 세력을 얻어가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문화에 대한 반발에서인지 남조의 송, 제, 양, 진의 황제들 속에서는 막장 황제들의 기괴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남조 제나라의 황제 소복원도 막장 황제로 불렸던 황제입니다. 마지막이 청나라 말기 20세기의 중국은 내부로는 태평천국의 난과 외부로는 서양 열강의 침략에 시달렸고 과거 청일전쟁을 수행했던 이홍장이 만든 북양 군벌이 수없이 쪼개지면서 중국 민중들은 군벌이 착취와 외부로는 중국 영토를 분할하여 차지하려는 서양 열강에 의하여 극심한 혼란기를 겪었지만 포괄적인 시선으로 보면 다이내믹한 역사를 거쳤습니다. 막장 황제로 불리는 위진 남북조 시대의 소복원은 남조 제나라 황제에서 쫓겨난 후 조롱의 의미로 어두울 혼자가 들어간 동혼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직전 왕조인 남조 송의 전패제 유자업과 후패제 유욱과 더불어 사이코패스가 황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황제가 된 소복원은 매번 행차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지나는 곳에 있는 민가를 물리쳐 버리고 오직 빈집만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행차 시마다 호위를 맡은 관리가 북을 치면 군사들이 들이닥치니 사람들은 북소리를 듣자마자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바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당연히 목이 달아난 것입니다. 한 달에 보통 20여 번이나 출궁을 하였는데 나갈 때는 번번이 정한 곳을 말하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말을 타고 달려나가는데 그의 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항상 새벽 1시에서 3시경에 북소리가 사방에서 나고 불빛이 하늘을 밝히며 깃발과 창을 든 군사들이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듣고 서로 떠들썩하게 달려나가 노인과 아이들이 두렵고 놀라서 우는 소리가 길을 메웠으며 곳곳마다 금지되고 단절되어 지나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나무를 하고 풀을 베는 일도 끊어지고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황제 소복원은 거리마다 휘장을 매달아 놓고 이를 병풍처럼 둘러치고는 무기를 든 사람을 배치하여 지키게 하였는데 사람들은 이 휘장을 일컬어 장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소복원은 일찍이 심공성을 지나가다가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야, 이기척 아닌가? 병사는 즉시 가보고 오겠습니다. 병사는 돌아와서 곧 해산하는 임산부가 있어서 제 남편과 더불어 집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소복원은 즉시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정림사라는 절을 지나가는데 한 노승이 급히 피신을 하려다 발을 삐어 소나무 뒤에 숨어있다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소복원은 나무에 묶어 라고 명령한 다음 공사들은 활을 당겨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노승은 부디 급소를 쏘아 빨리 죽게 해주소서 라고 청했지만 얼굴은 피하고 몸을 쏘아라
노승은 부릅뜬 눈으로 황제를 쏘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에 털도 없는 영감이 감히 짐을 마주봐. 서보고는 친히 화살을 날려 이마에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아수라처럼 무서운 존재였지만 자신의 측근들에게는 부드러운 존재였다고 합니다. 서보고는 자식이 없었던 황후, 저씨는 내팽개치고 후궁인 귀비, 반오가를 지극정성으로 총애했는데 반귀비는 난세홍안으로 불릴 정도로 경국지색의 미인이었습니다. 반귀비는 시장 노점상의 딸이었는데 그녀의 옛 추억을 되살려주기 위하여 황궁 후원에 고기와 술, 잡화를 파는 시장을 만들고 수천의 궁녀들을 동원하여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귀비에게 시장 관리자 역을 맡기고 자신은 그녀를 보좌하며 놀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는 황제는 고기를 잡고 반귀비는 술을 파네 라는 노래가 유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귀비가 낳은 딸이 요절하자 그녀를 달래기 위하여 신성궁, 영수궁, 옥수궁들을 지어줍니다. 서보곤과 반귀비가 궁 밖으로 나갈 때에는 반귀비는 누워서 잘 수 있는 편안한 가마를 타고 자신은 마치 수행원처럼 말을 타고 따라다니며 수다를 떠는 것이 서보곤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반귀비를 무척 아껴서 그녀의 아버지인 반보경의 집으로 가서는 황제 스스로 물을 깃거나 요리사를 도와서 직접 요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보통 사람들이 처가에 가서 행동하는 것처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장인인 반보경은 사위 황제의 권세를 믿고 간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부유한 사람들을 무고로 죄를 씌워서 죽인 것입니다. 황제인 소보곤에게 전지와 주택 등의 재물을 요구하였고 뒷날의 재앙을 염려하여 재물을 빼앗은 집의 남자들을 모두 살해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후궁에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화재로 죽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궁궐 30여간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 황제인 소보곤이 총애하는 조귀라는 자가 후궁에 불이 난 것을 기회로 그 자리에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지으라고 황제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후한시대에 장형이 쓴 서경부에 백락대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월 지역의 풍습을 보면 화재가 있을 때에는 다시 집을 짓되 반드시 더 크게 지어서 염승이라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주수를 하도록 하여 권장궁을 지어서 벌을 두르고 상서롭게 했다라는 구절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소보곤은 전각을 크게 짓는데 귀한 사양을 벽에 바르고 그림을 새겨넣어 장식하여 아름답고 곱기가 극에 달하였으며 소보곤이 하사한 후궁들의 의복과 용품이 아주 희귀하고 기이했으며 창고에 있는 옛날 물건은 다시 사용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보곤은 금을 깎아서 연꽃을 만들어 땅에 붙여놓고 자신이 아끼는 반귀비로 하여금 그 위를 걸어가게 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피는구나. 황제의 이러한 일탈이 반복되자 맨 처음 진현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였고 다음에 최혜경이 성을 에워쌌다가 곧 도망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소연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과거의 사례가 있어서인지 소보곤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란 진압을 하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 시기에 장수인 여법진이 군자금을 청하자 소보곤은 오히려 화를 내며 말했다고 합니다. 역적들이 오면 오로지 나만을 잡으려 할 것인가? 어찌 내게서만 재물을 요구하는가? 반란이 일어나면 모두 죽는 것인데 왜 황제인 자기만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냐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황제를 보고 병사들은 모두 원망하며 게으름을 피우고 힘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그런 태도를 보이자 대신 왕 진국은 몰래 반란군 장수인 소연에게 맑은 거울을 바쳤습니다. 왕 진국은 소연에게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알아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소연은 왕 진국에게 쇠를 잘라 그에게 회보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주역대전에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 날카로움은 쇠를 자른다 라는 말을 암시한 것이었습니다. 왕진국은 신복인 장제와 모의하였습니다. 장제는 계책을 세운 후 전강에게 말했습니다.
밤에 전강이 몰래 궁궐문을 열어놓기로 하고 왕진국과 장직이 병사들을 이끌고 궁전에 들어갔고 황제를 호위하는 시종인 풍용지가 궁전 안에서 내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보고는 함덕전에서 음악 소리를 연주하게 하며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병사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북쪽으로 도망치려 하였으나 문이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환관이 칼로 소보곤의 무릎을 쳐서 땅에 엎어지게 하였고 왕진국의 신복인 장제가 목을 베었습니다. 15살의 황제에 오른 소보곤이 18살에 죽은 것입니다. 장제는 누런 기름으로 먹인 비단으로 소보곤이 머리를 싸서 반란군 장수인 소연에게 보냈습니다. 소연은 반귀비 미모에 끌려 반귀비 목숨을 살려주려고 하였으나 수하들이 제 나라 멸망이 원인인데 살려지면 욕을 먹습니다 고 하여 결국 반귀비도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소연은 13살의 소보융을 잠시 꼭두각시로 세웠다가 다음 해인 502년 선양을 받는 형식으로 양무제로 황위에 오르면서 제나라는 7대 23년 만에 멸망하고 양나라가 건국됩니다. 양나라는 백제와의 교류가 활발하였고 문용왕릉 축조 양식이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무덤에서는 양나라 동전도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남조 제나라를 세운 소도성은 북방에서 망명한 무인 집안 출신이라고 합니다. 한나라 공신인 소하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지만 확인은 어렵다고 합니다. 삼국을 통일한 진나라가 팔왕이 난으로 자멸하였듯이 남조의 송나라 황제들도 서로 죽고 죽이며 자멸하는 과정에서 제나라 소도성이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송명제가 죽고 10살의 태제가 즉위하자 유휴범이 후견인으로 지명되었으나 10살 천자의 측근들은 유후범을 지방으로 발령을 내렸고 분노한 유후범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용감하게 유후범을 처단한 장수가 장군 소도성이었습니다. 즉위한 10살 황제는 살생을 즐겼고 소도성 등의 대신들은 그를 폐위시키고 후패제라 불렀고 후패제의 동생 11살 유준을 순제로 옹립하였다가 3년 후에 선양을 받아 소도성은 제 왕제의 초대 황제 고제가 되었습니다. 성의 마지막 황제 순제는 퇴위하고 사자에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하였으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진나라의 사마씨 집안을 멸망시킬 때에도 이와 같았습니다. 라는 대답만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나라 소도성은 4년 만에 죽고 아들 무제가 10년 제위하였고 그 아들 소업이 20세로 황제가 되었으나 방탕한 생활로 국가가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숙부 소란이 황제 소업을 죽이고 15세의 동생 소문을 세웠다가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명제가 되었습니다. 명제는 제나라를 건국한 고제의 조카였고 이는 반계가 본가를 빼앗는 형국이었으므로 본가의 부활을 막고자 본가인 고제의 자손들을 학살하여 후한을 없앴다고 합니다. 명제가 아들 소보곤에게 남긴 유언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야박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앞질러야 한다. 동원호는 아버지 명제의 유언에 충실하였는데 어느새 10명째로 소의를 죽이자 양양에 주둔하던 그의 동생인 장군 소연이 양자강을 내려와 수도 건강을 포위하였고 소보고는 반란군이 아닌 측근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